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트칠성 김하연 작가입니다. 우리 학교를 위한 긴 여정을 김하연 작가의 동영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백꽃 제7회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먼저 구독자가 아닌 분은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시간에는 동영 제7회입니다. 61번부터 70번까지 10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6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전세권은 토지 건물 가능하죠? 토지 건물 가능하고 니은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의 가름이 대신이죠?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디귿 전세권의 용의물권 성격과 담보물권 성격도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어서 유치권에서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을 좀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먼저 유치권은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었고 다음 물상대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유치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가 있죠. 이 세 가지를 외워둡니다. 유치권은 우물에 유물 없어요. 우물에 유물 없다 외웠었죠. 이거 말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있다. 100% 아니고 거의 다 있습니다. 여기서 우물이 유물 없죠. 그럼 부정성 있다. 수반성 있다. 불감성 있다. 간이변제 충당권 있다. 과실소치권 있다. 경매신청권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여기 없잖아요. 경매신청권 있다. 단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유물 없다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경매권이 있어요. 그리고 간이변제 충당권 있다. 자, 법조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322조 1항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2항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유치권자는 감정 있는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거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약집을 계속 반복해 보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안 볼까봐 제가 지금 이 법조문까지 오늘 한번 읽어드린 겁니다. 다음 과실소지권 있다. 그러니까 유치하던 도중에 그 목적물에서 과실이 발생하면 수취할 수 있고 그리고 법조문 323조 1항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수치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닐 때는 경미하겠죠. 그 다음에 유치하던 도중에 필요비나 유익비 지출했다면 그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물에 유물 없죠. 나머지 다 있다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다음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있죠. 즉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거. 먼저 보증금, 권리금, 다음 복 많이 받으셔가지고 학교 가세요. 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 대표적인 예가 건축 자재대금 채권이죠. 즉 시멘트 매매대금, 시멘트 외상대금, 시멘트 대금입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이렇게 유치권 X. 이걸 우리가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를 매신했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 다음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단 이것은 제3자가 직접 점유했을 때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 이건 그냥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겁니다. 물건 그냥 돌려준 거예요. 이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채무자에게 안 가는 식으로 해서 간접 점유해야 가능하다. 그 다음 자 건물이 유치권이 있으면 경락인 즉 매수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 이 가짜 유치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 가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판시합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입니다. 줄여서 경매 등기.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경매 등기 후에도 진짜 채권이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매 등기 후라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어요. 단 성립하더라도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매 등기 후에 생긴 유치권은 진짜면 성립하죠.
근데 진짜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나올 수 없겠죠. 아니, 진짜도 대항할 수 없는데 굳이 가짜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시함으로써 경매 등기 후에 나올 가짜 유치권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럼 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은 저당권이 아닙니다. 가압류가 아니에요. 여기 경매 등기 전후입니다. 다시 저당권이 아니다. 가압류가 아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후입니다. 또는 경매를 신청하면 압류력이 생기죠. 그래서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후가 기준입니다. 주의할 게 체납처분 압류가 아니에요. 체납처분 압류는 세금을 안 낸 겁니다. 무슨 압류? 경매로 인한 압류입니다. 주의하세요. 저당권 X, 가압류 X, 체납처분 압류 X, 경매 등기나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후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62번 유치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그 건물이 관하에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그 말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 보증금이죠. 자, 2번 주의하세요. 유치권이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뭐에 관한 채권? 물건. 사람에 관한 채권이 아닙니다. 그럼 2번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다음 동그라미쳐요. 손해배상 청구권 동그라미. 이건 물건에 관한 채권입니까? 임대인에 관한 채권입니까? 임대인에 관한 채권. 그럼 임대인이 물건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사람에 대한 채권이라 이건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유치권은 목적물,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그 말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2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주의하세요. 자, 3번도 주의하세요. 보통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일반적으로 그 건물은 도급인 소유입니다. 다시 보통 도급계약 체결하면 수급인이 건물을 완성했더라도 보통 누구 소유예요? 도급인 소유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처럼 자 3번 수급인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다. 이땐 예외적으로 수급인 소유입니다. 수급인 소유. 그럼 가로쳐요. 다시 수급인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된 건물까지 괄호 씁니다. 수급인 소유. 수급인 소유. 여기에 해당되는 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유치권 가질 수 없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 물건에 성립하는 거죠. 내 물건 내가 유치하는 거 아닙니다. 3번은 맞아요. 4번 채권자가 자 채무자 동그라미 직접점이자 동그라미 이건 그냥 돌려준 거다. 다시 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하여 간접조하는 경우에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 유치권자가 점유 침탈로 유치물에 동그라미 써요. 점유를 상실 동그라미 상실한 경우 유치권은 바로 소멸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역시 3번 민사유치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이 과실이 금전인 경우 이를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 변제 충당 할 수 있다. 아까 우물에 유물 없다. 나머지 다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과실 수취권 있다. 간이 변제 충당권 있다. 1번은 맞습니다.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 그럼 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내 물건 아니죠. 타인 물건 사용했죠. 그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료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다. 3번 건물 공사대금 채권자가 그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동안에 그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유치권과 소멸시효 별개입니다. 진행합니다. 4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인 종로에 따른 건물 명도시 권리금 동그라미 권리금을 반환하기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거죠. 보권 복지부 매신. 자 5번 유치권자가
가로 쳐보세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가로 전에 유치권에 관해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요. 유치권 취득 동그라미. 그럼 가로친 게 경매 등기 전에 취득했죠. 그럼 마지막 줄에 매수인, 경락인에게 자기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죠. 있다. 근데 주의할 게 다시 5번 보세요. 5번. 자, 이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유치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부동산에 관해서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주의하세요. 그 유치권 취득에 앞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되어 있을 때요. 그래서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라 했죠? 그래서 제일 끝에 대항할 수 있답니다. 정답은 1번이 있었습니다. 64번 저당권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저당권 설정된 건물이 중축 동그라미 그럼 독립성이 있는가 봐야겠죠. 중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에 의해서 다른 약정이 없다면 중축되어 자 부합 동그라미 독립성 없네요. 그럼 부합물에 저당권 효력 미친다. 부합된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다 미칩니다. 부합물 종물 미친다. 니은 저당 부동산 교환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가 있다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의한 방해 폐쇄 청구권, 이게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저당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에서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 있어요. 여기처럼 방해 배제 청구권 있다, 방해 예방 청구 있다. 디귿 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 개량을 위한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치 증가가 현존하면 그 비용을 저당물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 상환,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367조죠. 리을 채권자 아닌 타인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피담보 채권 실질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틀렸죠. 자, 원래 저당권자는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그 제3자에게 채권이 기속될 만한 실질적 사유가 있다면 그 제3자 타인명의 저당권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1번이 정답이네요. 65번 계약 성립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로서 당사자들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확정한다. 뭐 틀린 거 없죠? 자, 이번에서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보증금 수수는 임대차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에 써있죠? 차임 지급한다고. 차임 지급은 임대차 성립 요건이지만 보증금은 법적으로는 임대차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3번 계약이 의사 불합치로 자 가로쳐 보세요. 성립하지 않은 경우 가로 성립하지 않았네요. 그 다음 그로 인하여 자 손해 동그라미 손해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민법 535조 가로 열고 친절하게 써줬어요. 가로 열고 계약 체결 동그라미 계약 체결상 과실이죠. 그럼 체결에 동그라미 쳤죠. 이 535조는 계약이 체결됐어야 돼요. 성립됐어야 인정됩니다. 근데 윗줄에 가로쳤죠. 성립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이 535조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535조를 유추 적용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750조 불법의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아까 손해에 동그라미 쳤죠. 그 손해는 535조가 아니라 몇 조? 750조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535조 아닙니다. 4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 성립할 수 있습니다. 5번 의사실현이죠.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세부에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가로쳐 보세요.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가로 사실 안 때 틀리죠. 인식한 때 틀리죠. 의사실현이니까 있는 때 실현된 때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66번 유효무담 설명 옳은 겁니다. 우리 30의 변형입니다. 변형은 제 맘대로 막 변형한 게 아니에요. 옳은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또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을 넣은 겁니다. 제 의무적으로 막 바꾼 거 아닙니다. 1번 후발주 불능이 채무자죠.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때는 이땐 이혼부담이 아니라 채무불량이죠. 이행불능입니다. 이번 편무계약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험부담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험부담과 동시행감면권은 쌍무계약만 적용되죠. 쌍동의. 3번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얘가 사선을 끊어요. 그럼 대신 물건을 달라고 청구하려면 맨입으로 청구해요. 내 거 줘야 돼요. 내 건 줄 건 주고 대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이행 의무가 있다. 내 건 줄 건 줘야 돼요. 4번 당사자 쌍방 규칙 사이 없는 써보세요. 태풍. 예를 들어 태풍. 태풍은 쌍방 책임 없죠. 태풍 쓰셨죠?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동그라미. 계약금 반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매수인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받은 돈 다 반환합니다. 맞았습니다. 4번이 정답. 5번 우리 민법은 채무자죠. 채무자 이혼부담이 원칙입니다. 67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겁니다. 기억계약 해지 동그라미 니은 구분 소유적 공익관계를 해소 동그라미 디귿 전세권이 소멸 동그라미. 그럼 3개 묶어요. 여러 개 나가리 됐다. 해제, 무효, 취소, 해소, 소멸. 그럼 다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기억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동시행이에요. 니은 구분 소유적 공익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익 지분권자 상호간 지분 이전 동시행입니다. 디귿 전세권이 소멸한 때 가로 쳐보세요. 첫 번째 가로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까지 가로. 두 번째 가로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 가로. 동시행 317조. 네, 리을만 주의하세요. 리을 근저당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가로칩니다. 첫 번째 가로 낙찰자 경락인이죠. 씁니다. 병에 채무자 소유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까지 가로. 두 번째 가로칩니다. 가로 그리고 쓰세요. 근저당권자 씁니다. 낙찰자 병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가로. 그럼 첫 번째 가로는 누구 문제죠? 갑과 병. 두 번째 가로는 누구 문제예요? 을과 병. 그럼 사람이 다르죠. 당사자가 달라서 동시행은 아니고 선우도 없습니다. 미음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첫 번째 가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 가로. 두 번째 가로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인도 의무 가로. 그럼 이건 채무자가 돈을 갚습니까? 못 갚습니까? 못 갚으니까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도 뺏기고 인도에서 뺏기는 거죠. 이때는 서로 동시행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68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사 상대방은 낙약자 동그라미 낙약자가 돈 주는 거죠. 요약자 틀립니다. 2번 낙약자는 가로치세요. 기본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가로. 그럼 기본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거기 생긴 항변으로 그 다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이죠. 3번 낙약자 채무불량이 있으면 요약자는 가로칩니다. 수익자 동의 없이 가로 맞았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누가 했죠? 계약을 요약자와 낙약자가 했죠. 그럼 해제 취소는 수익자 동의 없이 자기들이 할 수 있다. 3번 수익자는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나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5번 수익자는 다음 속으면 안됩니다. 요약자의 제한행위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 동그라미 취소할 수 없죠. 수익자는 해제 취소 못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69번 계약 해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 명백한 경우 그 일방은 이행 제공 없이 맞았죠?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2번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자, 매수인이죠. 매수인의 규칙 사인만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겠죠. 자기 사유로 불응이 됐으니까. 3번 계약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동그라미입니다. 부수적 채무 동그라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지는 주된 의무를 불이행할 때 하죠. 그럼 여기처럼 동그라미 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일 때는 해지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총감이 됩니다. 4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 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럼 해지하면 소급의 실효가 되죠? 그럼 둘 다 이행할 필요 없다. 그 다음 상대방은 계약 이행할 책임을 다 면합니다. 5번 주의하세요. 아직 우리 시험이 안 났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다음 원상회복 동그라미 원상회복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동그라미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실상계는 언제 적용된다 그랬죠? 손해배상. 우리 교통사고에서 과실 6대4, 7대3 나누죠. 왜 나누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고. 손해배상할 때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그럼 손해배상과 동그라미친 원상회복은 서로 별개입니다. 원상회복은 잘잘못 따진 게 아니에요. 잘못을 했던 안 했던 둘 따는 게 원상회복이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을 총감합니다. 그때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그 해설 꼭 참고해서 외워두세요. 5번입니다. 70번 계약금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계약금 포기와 계약 해지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동그라미 쳐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해약금 해지는 누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2번 계약금 계약은 계약이 부수행해지는 종된 계약 동그라미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주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소멸합니다. 3번 계약금을 위약금 동그라미 위약금을 하는 당사자의 특약 동그라미 약정이 있다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있죠. 이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4번 계약금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 동그라미 합의로 배제 동그라미 쳐요. 배제할 수 있다 맞았죠. 임의 규정이라 합의로 포기 배제할 수 있다. 5번 매매계약 시 동그라미 쳐요. 계약금 일부만 동그라미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은 답 틀렸죠. 실제 받은 일부 금액 이게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5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 써보세요. 1억 계약금을 1억으로 약정했어요. 그다음 일부만 써보세요. 7천만원 1억 중에 7천만원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 써보세요. 3천만원 지금 계약금입니다.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 7천만원이 아닙니다. 이때 해약금 기준은 약정계약금 1억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약정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1억의 배액, 2억을 상환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끝까지 요약집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만 풀어서는 기본을 좀 헛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약집을 읽으시면서 문제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